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8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보통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가이던스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지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따라주면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도 주가가 조금씩은 눌리게 마련인데요. 자, 고점에 있는 것하고요, 낮은 점에 있는 어중간에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이드에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블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말장세 이것을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좀 사실은 좀 빌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한 달에 뭐 15개 이상 또 수익을 낼 때 그런 달에 밸런스 시트를 또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재고 정리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또 한두 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들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하나 있어서 10% 정도의 재고는 항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쓸데없이 우리가 원치 않다 하더라도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재고 정리는 때로는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가면서 장 좋을 때 성과가 좀 좋게 나오는 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의 재고는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것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관세 부분에서 15%로 종결하는 거,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15%로 종결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면 다음 주에 나올 뉴스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긍정적인 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마스카니, 원전이니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의외로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오히려 수익이 발생이 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익을 갖다가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월요일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체크하고 스터디 진행해 볼 텐데요. 같이 버무려서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말이 됐습니다. 장이 안 좋은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구간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물 도형을 체크해 보면 우리가 13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방이 계속 열려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 수익 실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락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점 하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방이 경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80 정도 밑으로는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3140 구간에 있으면 윗단이 더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한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부터 한 8일? 이 정도 가는 구간에서는 살짝 우상방 정도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는 박스권이 형성되기 위한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 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3200은 막혀 있고요. 3080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방이 경직되는 부분, 그 다음 환율도 1,400원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환율 방어도 좀 나서게 되고요. 다시 또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는 것들은 그닥 좋은 부분은 서로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당분간 또 달러의 약세 구간이 살짝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뭐 종목들이 쭉 치고 올라갈 거냐? 좋은 건 올라가겠죠. 항상 지금 박스권 장세는요,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돌고 종목 장세가 형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우리 구상해 놓은 것들도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됐죠.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당장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고,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소강 상태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주에 그 품목 관세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하방이 경직됐다는 부분, 이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좀 반등 여력이 있거나 우리가 평단 조절해야 되는 거, 비중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EU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의약품, 반도체 관세 이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목 관세로다가 근데 그게 15%로다가 정해졌다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최애국 대우, 동맹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부합되는 국가로서 15%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조정받았던 부분이 뭐겠어요? 의약품하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저는 조정받은 것들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식에서 시가총액은 30%가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리바운딩이 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일시적으로나마 주가 지수도 올라올 거고 하방은 경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선반영 다 되어져 있는 거 아니어서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잖아요. 뭐 변압기도 하락을 했고 뭐 그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뉴스가 저는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동성명 분명히 서명을 발표할 겁니다. 자, 그 구간에서 저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저는 파저티브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저는 반도체에 또 관심이 많이 가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유한 양행도 있고, 또 삼천당 제약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고, 오거나 이제 사이전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의료료, 제약, 바이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한 6개 종목 정도로 다 편입을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크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것도 주가를 최근에 보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얘는 올라갈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도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IM증권에 있는 자료하고 삼성포트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4쿼터가 좋은 걸로 봤고 IM증권은 4쿼터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큰 YY 대비한 이익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쪽에 좀 관심이 좀 가거든요. 이게 관세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난다. 그러면 어쨌든 4쿼터든 3쿼터든 올라올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자리 잡을까 할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커 시스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것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서 고점에서 또 계속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더 쭉 치고 올라가고 지금 또 쭉 내려오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예, 6월 말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실적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들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공정 라인을 계속 진행을 하는 또 증설을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증설을 하고 나서 일단은 멈추고 나면 다시 또 브레이크 타임이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정도 들어선 것들은 좀 비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후로는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갖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삼성전자의 캐펙스 진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또 TSMC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내려오면 충분히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점 구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4월달 매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도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 소식,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뉴스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내용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전 6개월 동안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구간에 이제 매물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을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자, 우리가 수익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략 보면 이제 23만 5천 원, 뭐 24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 220일 라인까지 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면 저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10%나 뭐 이 정도 이상이 나타날 때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저 26만 원 이 자리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올라갔다 다시 눌리겠죠, 이렇게. 또 떨어졌으니까 밀고 올라와서 다시 차익물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요것을 따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익폭이 좀 나올 때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고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가 뭐 적정하게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공략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MCNS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YY 대비해서 꽤나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YY 대비해서 뭐 30% 이상, 거의 보면 한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매출액이 한 24% 정도 YY 대비 증가하니까 지난해 평균 대비해서 고점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플러스 한 20%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X가 우리를 거래를 할 때는 우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종목은 어때요? 트레이딩으로다가 우리 거래를 해나가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이 종목이 상당히 잘 나가는 종목이긴 틀림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약간 비수기가 좀 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전장용 산업 카메라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전기차 캐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점 구간을 갖다 잘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YY 대 PQ 증가분을 다 계산해 보면 저점 구간이 대략 25,000원과 26,000원 정도 사이가 형성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매크로가 아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5,000원, 6,000원 이 정도 구간일 거고, 동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한 50% YY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업사이드로 나타났으니까 영업이익 부분으로 해가지고 EPS를 좀 상기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맥스치는 그래야 여기 32,000원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위치가 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업사이드가 그럼 많을까요? 적을까요? 업사이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눌리고 났을 때 다시 한번 리바운딩하는 그런 포인트를 노리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잖아요. 7월달 저점이 있고요.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는 실적이 우리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에는 27,000원 정도의 알람 걸어두고 좀 더 모니터링 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 요 폭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28,000원과 7,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롱숏 개념으로 다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기차 캐즘 이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캐즘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나올 거고요.
하반기 가면서부터 또 새로운 또 신제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성과물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비수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1월달, 2월달이니까 4분기 정도가 괜찮은 거니까 우리가 9월달까지는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기를 좀 바라면서 좀 포인트를 잡고 기다려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해전기 같은 경우는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최근에 관세 이 부분이 좀 계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게 추세적으로 되면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을 텐데 목표가도 상당히 높아요. YY도 12개월 포워드로 한 14만 원 정도를 갖다 미래에셋증권은 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요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50% 이상 성장을 했고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5년도 지금 2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 증설한 공장을 가동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하니까 2분기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금 매크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요것이 또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공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글쎄요,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우리가 이쪽에서 공략을 했다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통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대부분 우리가 XT를 진행을 했고 이 구간부터 여기 구간은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공략을 했었고 지금은 LS를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변압기 부분에서 좀 자리가 잡힌다. 오늘같이 반등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저 부분은 조금 무시를 하세요. 왜냐면 주가라는 게 저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차익물 나고 다시 놀리는 거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저 자리가 그렇게 아주 안전한 세이프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다 반영을 하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자리 공략하는 것들보다 저거 비중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뭐 LS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상충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해전기는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가줘야 돼. 제가 볼 때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저는 털어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좀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항상 저는 원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는 사실 그렇잖아요. 10만 원에서 목표가 14만 원까지 보면 그래도 업사이드가 30% 정도 발생이 되는데 11만 5천 원짜리에서 목표가 14만 원짜리 가는 구간은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12만 원, 13만 원까지 거기서 다시 털고 나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좀 패시점 마크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진건설로버 이제 한번 우리가 접근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0일 날 우리 사주 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호해서 물량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쭉 터져 나오는 것들은 바로 8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호예수 물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협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3자 회담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3자 회담이 진행된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 뭐 가급적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트럼프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평화협정 진도가 나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가 현재 지금 매출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5만 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 목표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어차피 주가가 오르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아래쪽 내려올 때 우리가 포인트 잡으면서 양봉 보면서 또 여기 분명한 거는 기관이 매수 잡고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테마와 더불어서 계속 가는데 위치가 비슷하죠. 터지는 위치가. 대략 보면 이런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주가 위치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우리가 좀 스펙을 좀 생각해보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은 괜찮다. 그리고 실적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도 계속 YY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마지막 보호에서 물량 풀린 것까지 다 해결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뭐 45,000원 쪽으로 오면 더 땡큐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만원과 목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좀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근데 47,500원짜리 딱 보니까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잡고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위편인데 여기와 여기 사이 들어오면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과물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이유는 매크로가 갑자기 깨지는 바람에 수익을 갖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들 아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여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야, 이게 6만 원 정도 갈 건데 52,700원 저에서 저걸 가게 10% 정도밖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때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중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신작 출시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 정도 수급 형태면 위로 밀어 올리는 건 단기적으로 좀 어렵구나.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음봉 들어올 때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구나. 그래서 100원이라도 좀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쪼이면서 가보도록 하겠으니까 조금 더 모니터링 더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여러분 12,500원에 비중 20% 신규 편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하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만차장 아니면 전기차 최저음 뭐 이런 거 돌 때도 저점 구간이 보통 보면 이 구간에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려가요. 뭐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자, 12,000원 정도 부분까지 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여기서 12,000원에서 500원 빠진다고 우리가 쫄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 잡아놓고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비중 확대하고 실적으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내려와서 한 번 치고 L자로 가는 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위로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이거는 흑자 전환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네, 흑자 전환 이슈가 3분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모멘텀이 돼서 한 번 정도 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비중 30%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 이거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다른 것들이 조금 엮여 있는 것들이 있어 현금 유동성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비중 20%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누리는 거니까 12,500원에서 여러분 4,8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예, 나온다. 그래서 매물이 형성되는 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4,5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